자, 우선은 배현진 의원의 현재 몸 상태와 관련돼서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일단 지금 배현진 의원이 MRI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통증, 어지러움이 심해서 퇴원이 늦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많은 분들이 배현진 의원이 정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제가 어제 되게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배현진 의원을 습격했었던 이 중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이 될까봐 제가 되게 걱정이 됐었습니다. 왜냐? 촉법소년이면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이죠. 실제 그리고 배현진 의원을 습격했었던 이 15세 중학생도 피습 직후에 본인이 촉법소년이라고 언급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15세라는 거예요. 마지노선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경찰은 이 중학생을 향해서 특수상해 혐의로 지금 처벌을 하겠다. 이와 관련돼서 수사하겠다.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현진 의원의 이 습격범은 촉법소년 아니다. 지금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것들이 많아요.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첫 번째. 배현진 의원의 개인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들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배현진 의원이 지금 미용실을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용실. 근데 그게 개인 일정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현진 의원을 습격했었던 이 중학생은 그곳에 있었고 실제 배현진 의원을 피습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배현진 의원을 습격했었던 이 중학생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더 나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우울증이 더 심해졌대요.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그래가지고 현재 응급 입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지금 추정이 돼가지고요. 네. 자, 그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피습범은 지금 나 평소에 우울증이었다. 이거 우발적 범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와 반대되는 물증들이 지금 하나하나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발적 범죄. 자, 보십시오. 지금 이 피습범이 실제 배현진 의원을 피습함에 있어서 배현진 의원이냐고 몇 차례 물어봤다라는 겁니까? 2차례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배현진 의원이 타깃이었구나. 네? 배현진 의원을 피습하려는 건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다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이 피습범이 한 달 전부터 건물을 배회했다라는 겁니다. 범행 전 미용실을 둘러보는 CCTV가 입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시간 40분 전에 택시로 현장을 도착을 했고 무려 90분 전에 미리 와서 대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걸 우발적 범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한 달 전부터 건물을 배회했다라는데 1시간 40분 전에 택시로 현장을 도착했다라는데 90분 전에 미리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는데 이걸 우리가 우발적 범죄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이 드는데요. 자, 더 웃긴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실제 이 피습범이 18초간 돌로 머리를 17번 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전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돌이 어디서 났을까? 이 돌이. 네? 그러니까 실제 이 돌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현장이 강남 한복판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손으로 쥘 수 있는 돌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습범은 그 돌을 준비를 했고 그 돌로 머리를 18초간 17번을 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어디 있었냐? 주머니 속에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머니 속에. 주머니 속에 이 돌을 갖고 있다가 그 돌을 꺼내가지고 배현진 의원을 피습한 거예요. 머리를 때린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이와 관련돼서 이 피습범은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갖고 다니던 돌이다. 갖고 다니던 돌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 몇 명이 평소에 돌을 갖고 다니는지 저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습격범에 따르면 네, 배현진 의원을 피습했던,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타격했던 그 돌을 갖고 다녔던 것이고, 그렇게 갖고 다니던 돌을 주머니 속에서 꺼내가지고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18초간 17차례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어떤 국민들이 이 피습범의 말을 믿을지 저는 매우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바인데요. 자, 무엇보다 지금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의문인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중학생이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을 피습을 하느냐? 더 나아가 왜 배현진 의원을 특정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소식들이 들려오는 걸 보니까요. 이 중학생이 평소에도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실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에 따르면 정치 성향 검사에서 특정 성향이 72%가 높게 나오자 좋아했고 반 아이들에게 특정 정당을 홍보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이 피습범의 정치 성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습격범이 단톡방에 이재명 지지 집회 참석 영상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야, 아주 그냥 파란 색깔 모자를 쓰고 갔네. 파란 색깔 모자를. 네. 자, 모르겠어요. 이걸 통했을 때 저는 단정지어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습격범이 이재명 지지자다, 개딸이다, 민주당 지지자다 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민주당이 하는 거니까. 민주당 항상 그래왔잖아요. 네? 어떻게든 이것을 당적으로 나눠가지고 야,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 한 거다. 이거 저기 뭡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한 거다. 이거 윤석열 정부 쪽에서 한 거다. 라는 식으로 몰아세웠던 게 좌파들 아닙니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왜냐? 참여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여한 영상. 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습격범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왜 이 지지 모임에 지지 집회에 참석을 했는지, 왜 이재명 지지 집회에 참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분명히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와 관련돼서도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 영상 한 가지를 가지고 단정 짓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 그건 민주당이 하는 짓이니까요. 저는 적어도 그러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이 중학생 습격범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저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왜 이 중학생이 배현진 의원을 피습을 했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저는 밝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추후에 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민주당의 자세입니다. 민주당의 자세.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피습을 당한 23일 만에 지금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과 관련된 테러 행위가 지금 자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테러를 두고 이재명 피습을 왜곡한 경찰 수사가 나온 참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현진 의원의 이 피습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기는커녕 여기다 뭘 대입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재명 사건을 대입시키면서 경찰 때리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목적이 뭐예요? 배현진 의원의 완쾌도 아니고 배현진 의원의 테러의 수사도 아니고 이재명 피습을 물타기하기 위한, 이재명 피습을 어떻게든 정쟁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술수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저는 민주당의 이 행태를 보면요. 해도 너무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도 너무한다.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신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재명이 피습을 당했을 때 당시에 이재명 건강해라. 네? 이재명 정말 아무 일도 없어야 된다. 건강하게 총선 계속 치렀으면 좋겠다. 라고들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보세요. 지금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만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재명 피습을 덮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경찰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경찰 수사가 자기들 맘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경찰 수사가 자기들 맘대로 안 나왔으니까 경찰 때리기를 위해서 배현진 의원의 사건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민주당이 무서워요, 신규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오히려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서 제기를 하고 싶으면요, 본인들의 문제부터 먼저 해명을 하세요. 본인들의 문제부터. 왜냐? 정말 이러기 싫었는데 배현진 의원과 이재명이 같은 피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루트는요, 전혀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한 직후 순천향대 의료진은요, 기자들에게 당일 소상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이 어떤 상처를 입었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기자들한테 실시간으로 브리핑했어요. 그것도 당일날. 자, 제가 알아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배현진 의원이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알려드려야 된다. 왜냐?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와 관련돼서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게 뻔하기 때문에 실제 배현진 의원이 순천향대 의료진에게 의사를 타진했다고 해요. 그거 빠르게 브리핑해달라고요. 그래서 순천향대 의료진들이 뭐 한 겁니까? 그와 관련 브리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이거 당사자 동의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인정보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당사자 의견이 없으면요, 당사자 허락이 없으면 의료진들이 이런 거 못해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순천향대 의료진이 그 당일날 이런 브리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이재명은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브리핑 취소됐잖아요. 왜겠어요? 이재명 측에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당사자인 또는 가족인 이재명 측에서 서울대 병원의 브리핑을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대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주당은 뭐 해야 됩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뭡니까? 당시 의료진들이 브리핑을 안 하고 누가 나와서 브리핑했습니까? 비전문가인 권칠승이 나와서 브리핑했잖아요. 권칠승이 뭐랍니까? 이재명 피습과 관련돼가지고, 네? 전문의가 나와서, 의사가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권칠승이 나와가지고 뭐 한 겁니까? 마치 이재명 사건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이재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브리핑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먼저 자신들이 입장을 밝혀야지 왜 경찰 때리기부터 하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더 웃긴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실제 배현진 의원은요, 119 결정에 따라 2차 병원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2차 병원. 자, 그러니까 실제 순천향대 병원은요,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라 2차 병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병원을 감에 있어서 누구의 결정에 따랐다라는 겁니까? 119 결정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시스템이니까요. 실제 우리 119 구급 차량을 타신 분,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119 차량을 탔을 때 그 119 구급대원들이 여러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가장 가까운 병원, 그리고 병상이 있는 병원에 문의를 해서 이렇게 응급 환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응급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도 그에 따라서 2차 병원으로 간 거예요. 분명히 상급 종합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19 결정 따랐나요? 의료진의 결정 따랐습니까? 천준호가 서울대 교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했잖아요. 그래서 부산대에서 서울대병원 간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헬기 타고, 그 과정 속에서 특수 구급차량 타고, 그 과정 속에 도로 통제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비교가. 네? 응급 환자 매뉴얼에 따라서 119 구급대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2차 순천향대 병원으로 간 배현진 의원과 그 시스템이 아닌, 그 매뉴얼이 아닌 그냥 천준호 전화 한 통으로 전원된 이재명의 모습,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찍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경찰 수사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가장 의문인 게 바로 이겁니다. 배현진 의원은요, 피습 당시 옷을 증거품으로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경찰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증이니까. 네? 당시 입었던 옷을 당연히 경찰에 대해 제출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만 이재명 측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경찰에 제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제가 녹취록을 들려드렸지만 경찰에 따르면 누가 가져갔다라는 겁니까? 이재명 비서실에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녹취록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라는 겁니까? 이재명 비서실에서 버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녹취록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못 들어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 녹취록 다시 들려드리면서 실제 배현진 의원이 피습 당시 옷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과 비교해서 한번 이 녹취록을 들어보십시오. 네. 예. 부산 팀장님이시죠? 네네. 예, 저 김종입니다. 그, 네. 이제, 그 대표님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 네. 하고 그 속옷, 혈흔이 묻은 속옷.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장소를 수배를 했는데요. 네. 여보세요? 예, 네네. 이제 1월 2일 날 부산대 외상센터에서 최초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네네. 예, 그때 이제 환자복으로 환복을 할 때 네. 이제 그게 피가 많이 묻어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의료 네.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그게 네. 이제 그 폐기물 업체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 의료 폐기물 업체에 전달돼서 그거를 일단 보관을 하고 내용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네네. 예, 어제 뭐 전화하자마자 그 조금 본인들이 환경부나 환경유역청에 물어보 그 개봉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답니다. 의료 폐기물을. 네네. 그래서 그거를 환경부나 환경유역청에 확인을 하고 답을 네.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어제부터 쪽 환경부나 환경유역청이 답변을 안 주다가 방금 전에 네. 그 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승인할 권한이 없고 절차가 없다. 불가능하다. 네네. 그거는 수사기관하고 협의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통과를 해왔습니다. 아, 그럼 지금 그거를 보관을 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보관을 이제 정확히 그게 다 있는지 일부 폐기가 됐는지 그러니까 보관은 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그 중에서 일부는 폐기하고 그래서 이제 네.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산에서 그런 건 아니면 서울대? 부산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부산에서 이제 확인했을 때는 그쪽에서 비서실 쪽에서 가져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보십시오. 경찰이 뭐라 그럽니까? 부산대병원에 물어보니까 비서실 쪽에서 가져갔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확인했어요. 부산대병원에 문의해보니까요, 이재명 비서실에서 이재명 옷 가져갔다고요. 그런데 이재명 비서실 정무부실장은 뭐라 그런지 들어보십시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옷을 뭐 부산에서 폐기를 잠시만요. 했다고요? 네네. 옷을 네네. 이제 일부는 옷이 있어서 가져가고 네네. 근데 이제 속옷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당시에 피가 많이 묻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사건에 저희는 그 이제 뭐 치료하는 데지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보자는 데지. 네네.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수건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지금 이렇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에 정말 중요한 증거물인지 잘 몰랐습니다. 네네. 예, 팀장님 몰랐고 환자 자, 친구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건 당시에 입은 옷이 중요한 증거물인지 몰랐대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주장한 게 뭐예요?
경찰이 현장을 물청소했다는 거 갖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네? 현장 물청소했다고 따지는 거잖아요. 혈흔이 묻어있는 그 바닥을 왜 물청소를 하느냐 따지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정무부실장이란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의 혈흔 묻은 옷이 중요 물품인지 모르고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앞뒤가 맞냐고. 네? 자, 더 들어보십시오. 뭐 환자복을 갈아입는데 그거를 갈아입었어야 됐고 그 오염이 된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꺼번에 처리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옷이나 이런 거 세탁해서 쓸 수 있는 거는 함에 담아 주신 거고. 여보세요? 이 부산에서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와이셔츠하고 속옷은 이게 재활용 뭐 세탁이 불가능한 걸로 보이니까 저희한테 물어봤고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그냥 그거는 그러면 그냥 뭐 폐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라 그럽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옷 담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피가 묻은 그 옷들은, 와이셔츠와 같은 옷들은 재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산대병원 측에서 폐기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폐기하랬다라는 거예요. 이 녹취록이 남아있다고. 녹취록이. 자, 그럼 제가 민주당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경찰에게 이재명 피습과 관련돼서 의문을 제기하려면요, 문제를 제기하려면 니들이 먼저 답변을 해야 된다고요. 뭐와 관련돼서? 이재명 피습과 관련돼서 민주당에게 물어보는 질문과 관련돼서. 네? 이 녹취록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이 이재명 측에다가 물품을 챙겨줬대요. 심지어 이재명 측에서 버리라고 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경찰한테 이재명 피습과 관련돼가지고 왜곡 수사를 했다? 왜 바닥을 물청소했냐?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민주당은 지금 경찰의 왜곡 수사를 탓할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먼저 본인들에게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지 진실이 밝혀질 거 아닙니까? 진실이 밝혀지려면 본인들이 먼저 본인들이 먼저 답변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과 관련돼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와 관련돼서는 침묵을 일관하면서 경찰 수사를 탓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배현진 의원의 피습까지 거론을 하고 있고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 민주당의 행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저 녹취록의 당사자 김지호 당대표 정무부실장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사람 총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분당 갑으로요. 네, 분당 갑으로 총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랑 붙는 거예요. 안철수랑. 자, 보시는 것처럼 배현진 의원 피습과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의문점이 많다. 이것은 단순히 배현진 의원 피습범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피습과도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이재명의 피습과 관련돼서 의문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경찰을 향해서 왜곡 수사다, 경찰을 향해서 조작 수사다, 경찰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할 거면요, 니들부터 먼저 답변을 하고요. 네, 니들부터 먼저.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